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상징성이 가진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. 상징의 힘과 브랜드 성공 전략. 여기서 좀 가져온 내용들인데요. 상징이라는 게 우리 삶이나 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에 나온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고 또 시장 사례들도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 자료에 나온 개인적인 이야기. 이게 좀 흥미로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20대 후반에요.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 5년.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뭐랄까 형편은 점처럼 나아지질 않고 미래도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? 이런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래요. 심지어 고향 친구들하고 막 비교하게 되면서 박탈감도 느끼고 내가 왜 여기서 이 낯선 서울에서 왜 고생하고 있지? 이런 생각에 막 귀향까지 고민했다더라고요. 근데 결국 서울을 안 떠났단 말이죠. 왜 그랬을까요? 자료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서울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가진 어떤 강력한 상징성,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해요. 뭐 대한민국 대표 도시다, 뭐 무한한 기회가 있다, 또 그 중심에 내가 있다,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이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. 이 경험이 딱 보여주는 거죠. 때로는 뭐랄까 소속감이라든지 기회의 상징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가치가요.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현실보다 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는 정말 강력한 의미, 또 정서적인 보상, 이런 걸 주는 상징으로 작용한 거죠. 이게 바로 브랜드가 사람들의 어떤 열망을 자극하고 또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방식하고 정확히 같아요. 정말 그렇네요. 이런 상징의 힘은 뭐 우리가 매일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. 자료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 가끔은 뭐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상징에 약간 홀려서 계속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온라인 쇼핑의 상징처럼 된 쿠팡 아닐까 싶어요. 뭐 가끔 다른 데보다 좀 비쌀 때도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편리한 배송. 이게 너무 강력한 상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의 뭐 습관처럼 쿠팡을 쓰게 되죠. 그쵸? 이제는 뭐 쿠팡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아, 네네. 쿠팡 정말 그렇죠. 그리고 비트코인 사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초의 암호화폐다. 이 상징성. 이게 엄청 강력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제도권 금융시장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. 이게 비트코인의 상징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. 최초라는 상징적인 지위가 비트코인을 쉽게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대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강력한 상징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요. 이게 쉽게 안 무너져요. 내구성이 생긴 거죠. 즉,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잠시 뭐 인기가 좀 주춤하더라도 다시 흐름만 잘 타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기는 거고요. 와, 이렇게 강력한 상징성을 만드는 게 브랜드 성공의 핵심이라면 궁금해지네요. 그럼 이제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, 그러니까 그 상징이라는 깃발을 고객 마음속에 어떻게 꽂을 수 있냐, 여기에 대한 4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최초일 것입니다. 시장을 처음 열고 가장 먼저 성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상징, 뭐 선점 효과라고도 하고요. 최초. 근데 단순히 먼저 시작하기만 하면 될까요? 뭐 후발주자가 기술 더 좋게 해서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요. 아, 네, 정확한 지적이세요.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지는데요. 바로 압도적일 것입니다. 그냥 먼저 하는 걸 넘어서서 기술이든 품질이든 서비스든 어떤 특정 영역에서 경쟁자를 그냥 완전히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만 고객 머릿속에 여기가 진짜 대표다 이렇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어요. 와, 압도적인 최초라. 듣기만 해도 진짜 어려운데요. 그럼 3번째는 뭔가요? 세 번째는 지속적일 것입니다. 이게 중요해요. 뭐 반짝 성공이 아니고요. 꾸준한 노력, 또 혁신. 이걸 통해서 오랫동안 일관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쿠팡이 단순히 빠른 배송 한 번 성공시킨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잖아요. 네네. 그런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고 결국엔 습관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. 그렇군요.
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뭔가 앞의 조건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. 맞습니다. 네 번째는 유동적일 것이에요. 좀 유연해야 한다는 건데요. 시장 트렌드나 고객들의 어떤 변화하는 니즈, 이런 걸 민감하게 딱 포착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할 줄 알아야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핵심 가치, 그러니까 나다움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. 아, 나다움을 지키면서 변화해야 한다. 네. 시대에 뒤처진 상징은 결국 그냥 박물관 유물이 될 뿐이니까요. 핵심은 지키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그 균형감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최초, 압도, 지속, 유동성. 와, 이 네 가지를 다 갖춘다는 건 정말 이상적이면서도 진짜 어려운 목표처럼 들리네요. 하지만 뭐 우리를 이렇게 홀리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려면 이 정도의 높은 기준을 좀 지향해야 한다. 이런 의미겠죠. 지금 혹시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한번 내 브랜드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할까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 상징적인 브랜드라는 건요, 끊임없이 스스로를 계속 재정의하면서 고객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. 그 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지속적인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브랜드는 지금 고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나요?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